연말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조급해지지 않나요? 올해 세웠던 목표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아,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하는 생각. 바로 그 익숙한 느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한 해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미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는 느낌. 어떠세요? 혹시 이 문장이 지금 딱 여러분의 마음 같지 않나요? 연초에 야심차게 세웠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어쩐지 올해도 좀 실망스럽게 끝나겠구나 하는 바로 그 느낌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큰일 난 것처럼 패닉에 빠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뭐랄까,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그냥 하루 종일 낮게 깔려있는 그런 불편함에 가깝죠.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뭔가 뚜렷하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고 거기서 오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연말의 기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니, 시간은 이렇게 잘만 가는데 왜 목적지는 계속 희미하게만 한 걸까요?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는 1년이라는 게 정말 길고 뭔가 무게감이 있었잖아요. 계절 바뀌는 것도 다 느껴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어느새 가을. 이렇게 계절들이 그냥 휙휙 섞여서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죠.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길을 잃는 곳 말이에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목표를 세우는 그 시작이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길고 지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불완전한 목표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 성장시키기나 창작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기 이런 듣기에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막상 의욕이 하나도 없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막연한 목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든 그 여정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엄청난 믿음으로 설렘으로 막 달려나가죠. 이게 관대한 시작 단계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선함은 사라지고 보상도 잘 안 느껴지는 기간, 중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 소진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다. 일에 온전히 전념하기보다 그 주변을 맴돌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번아웃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일은 못하고 그 주변만 계속 맴돌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릴 때, 그때 더 지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제목 그대로 희망은 시스템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 보통 희망이나 동기부여 같은 감정에 기대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감정들은요,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기엔 너무나도 불안정한 기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명의 나가 살고 있어요. 한 명은 계획가입니다. 에너지가 막 넘치고 자신감 뿜뿜할 때, 기분 좋을 때 나타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죠. 또 다른 한 명은 실행가예요. 피곤하고 의심 많고 동기부여가 바닥났을 때 바로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나예요.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계획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그 계획들은 전부 활기 넘치는 계획가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건 지치고 힘없는 실행가란 말이죠. 결국 감정에만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기댈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반짝하던 의욕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거죠. 이제 뭔가 더 단단한 게 필요해요.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명확함이 당신의 나침반이다. 막연한 희망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갖는 거죠. 그날 그날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호한 목표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사업 성장시키기. 말은 참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뭘 해야 할지, 내일 뭘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꾸준히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런 모호한 목표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돈 더 벌기가 아니라 월 500만 원 신규 수익 창출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신규 고객 확보하기 대신 매주 새로운 잠재 고객 3명에게 제안하기. 포스팅 더 많이 하기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뉴스레터 1개 발행하기. 어때요? 훨씬 명확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너무 빡빡하다.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런 명확함이 우리의 창의성을 지켜줍니다. 쓸데없는 고민이나 불안감을 없애주거든요. 다음에 뭐 하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정해진 걸 하면 되니까 남는 에너지로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진짜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불편함 속에서 성장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은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불편함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종종 그것은 무언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뭔가 하기 싫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멈춰 라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진짜 번아웃도 있어요. 정말 다 타버린 것 같은 상태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힘듦이 정말 번아웃이나 소진일까요? 아니면 혹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오는 혼란, 명확하지 않아서 오는 저항감, 혹은 진짜 중요한 일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딱 결정하세요. 두 번째, 그걸 아주 구체적인 이름과 숫자로 명명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작지만 조금은 불편한 다음 한 걸음을 그냥 내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부여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기댈 건가요? 감정 말고 무엇에 의지하실 건가요? 여러분만의 단단한 시스템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